네, 북핵 리스크로 한동안 주춤했던 코스피가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급등세로 전환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2달 반 만에 장중 최고치와 종가 최고치를 모두 경신했는데요.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주희 기자. 네,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코스피가 이틀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까지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2442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지난 7월 25일 기록했던 종전 장중 최고 기록인 2453.17을 2달 반 만에 넘어섰습니다. 이어 상승폭을 키운 코스피는 어제보다 1% 오른 2458.16에 마감하며 종가 최고 기록까지 경신했는데요. 외국인이 4천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도 매수 우위로 힘을 보탰습니다. 8월과 9월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2400선이 무너지고 2300선까지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렸지만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또 간반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 등 주요 지수가 모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기대감에 273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264만 원에 마감했는데 하루 만에 9만 원 넘게 오른 겁니다. 장중 9만 원을 돌파한 SK 하이닉스도 8만 9,1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최고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영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치권이 국감을 앞두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본격적인 국감체제로 전환한 상태인데요. 그동안 과거 정부 적폐청산과 현 정부 적폐청산을 외치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쳐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감은 그야말로 적폐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민생과 적폐청산, 안보를 이번 국감의 3대 핵심 기조로 지목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적폐청산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는 이른바 무심국감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번 국감 기간 정부의 5대 신적폐를 파헤쳐 국민들이 정부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정치보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전 정권과 현 정부 모두를 비판하며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과거 무책임 세력과 미래 무책임 세력 간 소모적 정치 공방으로 민생을 외면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은 바른국감을 키워드로 정했고 정의당은 촛불민심 이행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여야가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을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초당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도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 여당이 개정 협상이 없다고 했다가 말 바꾸기를 했다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 파노라마를 보는 것 같다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호언장담이 아니라 진짜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핵과 미사일 문제,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교육부 등이 2년 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부에 이번 사안을 정식 수사 의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2015년 11월 교육부에 제출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입니다. 청와대에 사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찬성 의견을 냈는데 심지어 전화번호가 1016,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날짜입니다. 또 다른 의견서의 개인정보란에도 엉뚱한 문구가 적혀 있고 같은 주소가 적힌 의견서도 1,60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작 의혹이 일었던 국정화 찬성 의견서 28,000장을 조사해보니
실제로 수상한 의견서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찬성 의견서를 모아 교육부에 제출한 시민단체는 실체가 불분명해 당시 야당도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어떤 파일을 어떻게 작업해서 맡겼는지, 인쇄와 배달 등의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등의 일들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한밤중 의견서 상자가 도착하니 직원들을 대기시키라는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지시를 확인했습니다. 또 고 김영한 전 청와대 수석 업무노트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메모노트 등을 검토한 결과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교육부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일부 혐의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자체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교육부에 수사 의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보수단체들의 자금을 대고 관제 시위를 동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허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맡아 보수단체 관리에 실무 책임을 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허 전 행정관의 자택을 포함해 시대정신 등 보수단체 10곳을 동시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허 전 행정관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허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인물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옥 전 사령관은 이태하 전 군 530 심리전 단장과 김관진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태하 전 군 530 심리전 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인 어젯밤 미국이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 편대를 한반도에 전개했습니다. 우리 공군과 연합 폭격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지난달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동해상 국제공역을 비행한 데 이어 잇따른 야간 출격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 B-1B 랜서 폭격기 편대가 보름여 만에 또다시 한밤중에 한반도 상공을 날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괌 앤더슨 기지에서 날아온 미 공군 B-1B 전략 폭격기 2대가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B-1B 편대는 동해 상공에서 가상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한 뒤 F-15K 편대의 엄호를 받으며 내륙을 통과해 서해상에서 한 차례 더 가상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B-1B 편대는 이에 앞서 일본 방공식별구역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편대와 연합훈련을 한 뒤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1B 편대의 한반도 출격은 지난달 2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동해상 국제공역 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이후 17일 만입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춰 미국이 B-1B 편대를 전개한 건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겠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서 경고석 차원의 폭격 훈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전개된 B-1B 편대는 한반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비행하는 동안 군사 분계선에는 근접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전투기 대응 출격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단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하기로 했고 정부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 가동과 관련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거론하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사하는 듯한 보도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투자 자산은 우리 기업의 자산이므로 무단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확인을 위한 방북을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방북을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향후 북한에 의한 공단 재가동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이들이 두고 온 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방북을 요청을 할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인의 개성공단 방문에 긍정적이더라도 북한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방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또 지난 정부가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에서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네, 오늘 오전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피의자 이모 씨가 현장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담담하게 범행을 재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35살 이모 씨의 자택 앞은 취재진과 주민 등 100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 도착한 이 씨가 현장 검증을 위해 자택 안으로 들어서거나 이후 검증을 받고 다시 나설 때 일부 주민들에게선 야유가 나왔습니다. 앞서 오전 9시쯤 이 씨는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현장으로 출발하기 전 유족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양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 소재 야산에 유기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이 씨는 비공개로 45분가량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담담한 모습으로 범행을 재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현장 검증은 살해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 씨의 딸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딸은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인 것을 알면서도 친구 김양에게 전달하는 등 이 씨와 범행을 함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이 양은 김양에게 수면제를 먹이자는 아버지 이 씨의 말을 듣고 다음날 김양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검증을 마친 경찰은 아직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범행 동기를 포함 범행 대상으로 김양을 지목했던 점 등 풀리지 않는 의혹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딸의 여중생 친구를 살해했다고 시인한 가운데 아내를 성매매시킨 정황도 경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내 최모 씨의 죽음이 남편의 성매매 강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딸의 여중생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모 씨. 하지만 추악한 진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미 여중생 살해 사건 발생 전 이 씨가 사망한 아내 최모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가 이 씨 주변과 경찰 등을 취재한 결과 이 씨는 일종의 포주 노릇을 하며 여러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나아가 아내까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각종 성인용품은 물론 컴퓨터와 여러 대의 휴대전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등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이들 증거물에서 수십 건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으며 여기엔 이 씨 아내가 촬영된 영상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 씨는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성매수자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성인 사이트에 올려 수익도 챙겼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그동안 서울과 강원도 등지를 오가며 짧게는 몇 달 단위로 수시로 거처를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여러 남성을 상대하도록 해 돈벌이를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숨진 최 씨의 이마에서 발견된 상처에 대해 이 씨가 의붓아버지와 8년간 성관계를 맺고 숨겨온 게 화가 나 때렸다고 폭행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상해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남편의 성매매 요구 등을 못 이겨 자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네, 이렇게 천사 아빠로 알려졌던 어금니 아빠 이모 씨의 두 얼굴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음 기자가 이어서 단독 보도합니다. 사건은 지난달 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금니 아빠 이모 씨의 아내 최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최 씨의 이마에 상처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이 씨를 추궁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최 씨를 폭행한 사실을 자백하며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뛰어내렸다고 말했고, 이에 경찰의 수사는 자살방조나 타살 혐의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이후 이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여러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돼 성매매 정황이 포착됐고, 관련 수사 도중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금니 아빠의 실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이 씨는 자택 건물 5층에 사무실 같은 여러 개의 방을 두고 평소 최소 2명에서 서너 명의 젊은 여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저씨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좀 저 건물로 들어가는 거는 그 목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차가 좀 여러 대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여기 하우스인가? 증언에 따르면 이 씨는 꿈이나 성공을 들먹이며 수시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고, 특히 10대 청소년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성이 여럿일 땐 번갈아 가며 남성을 상대하도록 하고, 사람이 부족할 땐 아내까지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국내 여성뿐 아니라 동남아 여성까지 물색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여중생 김모양에 대한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씨의 성매매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의사 남편에 대해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 본분을 망각한 피고인은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타워 크레인이 제주된 지 27년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정부 고용노동지청은 사고 타워 크레인의 제조 연도가 1991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 크레인이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오래된 설비 탓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4개 기관은 오늘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작업자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앞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나 남양주 다산신도시 건설 현장에서도 인명피해가 나는 등 크레인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타워 크레인이 넘어져 근로자 3명이 22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셌어.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나왔지. 아파트가 약간 흔들릴 정도로 그냥 소리가 엄청났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타워 크레인 사고 원인으로는 크레인 설치나 해체 작업 때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안전수칙 위반이 절반을 넘었고, 운전 미숙 등 운행 중의 과실과 장비 결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4월 발생했던 S51 울산공장 사고는 크기가 맞지 않는 볼트를 쓴 부실 시공 때문에,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고는 작업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보다는 비용과 속도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하도급 구조, 느슨한 현장 통제, 형식적인 안전검사와 노후 크레인 연식 조작 등도 사고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사망사고를 수차례 일으킨 업체들조차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설치 해체 작업 일부분은 원청에서 관리하는 그 책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 노후 크레인들이 많이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해요. 이게 27년 됐답니다. 의정부 사고의 타워 크레인은 1991년에 만들어져 제조업체의 소재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타워 크레인은 사용 연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불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정부의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0% 이상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1급 이상 공직자 655명의 재산 등록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다주택자는 275명, 41.9%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국토교통부도 59.4%로 나타나 정부 부처 중 세 번째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 분양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전국에서 6만여 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요. 바뀐 청약제도가 처음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하실 분이라면 이 부분 특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이달 전국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전국 70여 개 단지 6만 4천여 가구. 월별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체 물량의 63%가 공급돼 이 지역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분양시장에선 파리 대책에 따라 바뀐 청약제도가 처음 적용돼 수요자는 이에 맞춘 내 집 마련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등으로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 기회를 주는 가점제가 확대된 부분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현재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최고 32점, 통장 가입 기간 최고 17점,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등 총 84점 만점입니다. 사회초년생은 당첨이 어려워진 반면 무주택에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의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청약 자격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청약하시기 전에 청약 자격 확인이라든지 부적격 당첨을 방지하기 위한 꼼꼼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청약 통장이 많이 몰리면 당첨권에 들 수 있는 가점도 높아지는 만큼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 가구라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특별 공급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유례없는 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17명이 숨지고 가옥 1,50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산불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옥철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 속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불길은 시속 130km의 강풍을 타고 수풀과 마을, 도로를 뛰어넘어 도심 한복판까지 닥치는 대로 집어삼켰습니다. It got to a point where the flames were pretty tall. They were 40, 50, 60 feet. Then we could feel the heat. That's when we decided to leave. CNN 방송은 이번 화재가 3초에 축구장 하나 이상을 집어삼키는 속도로 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인근 소노마 카운티에서만 100건가량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We can say that the fire is now at 7,500 acres, still reporting 24 structures destroyed with others damaged. We do not have a breakdown yet as to how many of those are residences and how many are outbuildings. 캘리포니아 남부의 한인 밀집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산불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아직 한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피한 주민 가운데는 한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캘리포니아에서 10월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지만 이번처럼 동시다발적인 경우는 없었다며 바람 외에 화재가 번진 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화재 지역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옥철입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산불로 초등학교 시절 처음 만나 100년 가까이 인연을 맺은 노부부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올해로 100세가 된 찰스 리피와 98살의 세라 리피 부부가 이번 산불로 자택이 전소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부부는 당시 자택 안에 머물다 순식간에 번진 불길을 피하지 못해서 화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이번 참사로 노부부를 포함해 사망자 수는 총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산불로 지금까지 워싱턴 DC 면적의 3배가 넘는 11만 9천 에이커가 초토화됐습니다. 헐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을 둘러싼 성추행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안젤리나 졸리 등 유명 여배우들도 와인스틴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까지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헐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을 둘러싼 성추행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잡지 뉴요커는 최소 3명의 여성이 와인스틴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면서 피해 여성에는 이탈리아 유명 여배우이자 영화감독인 아시아 아르젠트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요커는 호텔방에서 와인스틴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함께 공개해 충격을 더했습니다.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 기네스 펠트로와 안젤리나 졸리도 폭로에 가담했습니다. 기네스 펠트로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와인스틴이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했고, 안젤리나 졸리도 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그 일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계를 넘어 미국 사회가 분노로 들끓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나서서 와인스틴을 맹비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혐오감을 감출 수 없었다며 부하 지위를 막론하고 여성을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와인스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충격에 몸서리가 쳐진다며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 TV 임혜준입니다. 필리핀에서 50대 한국인 교민이 살해됐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중부 일로일로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제 오전 57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가는 줄을 수거하고 용의자로 A씨의 25살 아들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부인에게 흉기를 겨누자 아들이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푸켓과 파타야 등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태국의 유명 해변 휴양지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금연 지역으로 지정된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만 바트, 우리 돈으로 약 34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당국은 해변에서 버려진 쓰레기의 3분의 1이 담배 꽁초라며 전국 20개 인기 해변 관광지에서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워치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